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 특집으로 낭만의사 김성진 원장님 그리고 또 옆에 이세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바로 척척의원의 원장님입니다. 이 의원님 오늘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과 전문이고 바로 척척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제도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리를 했으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외과의사의 총무이사도 맡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이 바로 척척의원은 또 본인이 본인 병원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제가 광고를 좀 해드리면 척추 교정, 척추 치료, 척추 청만증, 그리고 이제 이 거북목 교정, 체형 교정 같은 한국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카이로프랙틱을 가야 되냐, 뭐 한의원을 가야 되냐,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양의학의 영역에서 이렇게 고독하게 병원을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잠깐 거기서 양자를 좀 빼주십시오. 우리 의과대학을 나왔지 양의과대학 나올 거 아닙니다. 아니 뭐 한방이다. 주로 이제 이 영역은 한방의 영역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했는데 쪽으로 해주십시오. 싫어하시니까 예. 그냥 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알려주겠습니다. 그 말이. 오늘 뭐 혼자서 현대의학이라는 나비 넥타이 표현 좀 해주십시오. 예? 현대의학. 현대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 초반부터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냥 우리 뭐 원장님 오늘 이거 저기 방송 끝나고 어디 파티에 가십니까? 드레스 코드가 이거 뭐 영국의 무슨 뭐 웨스트 엔드나 뭐 비인의 무슨 오페라 이런 데 가시는 아니 뭐 이제 요새 닥터들의 넥타이가 길면은 이제 치료할 때 좀 오염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나비 넥타이를 잘 보타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좀 뭐 너무 또 요새 강성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물어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괜찮다 하더라고요. 네, 나비 넥타이를 맨 낭만 의사. 좀 이따가 저기 뭐 선거 나가려고 자서전 하나 내시면 제목을 그려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맨 낭만 의사. 예. 네. 오늘 이 프로는요, 연말을 맞이해서 특집으로요, 지금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두 분이 앞장서 계신데 끝까지 간다 하는 부분을 왜 투쟁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그 이세라 원장님. 네. 지금 의사들 비대위에서 지금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을 지난 12월 10일 날 3만 명이 모여서 대한문 앞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정권은 이제 그 투쟁을 의사들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제 좀 여론을 조성하고 몰아갔어요. 자, 의사분들이 이 투쟁하는 부분에서 왜 이 투쟁이 국민들도 필요하고 의사들도 필요한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설명하는데 약간 좀 의사분들이 정치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 투쟁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의료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용 지출을 억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 케어라는 말보다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안정되어 있는, 적어도 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건강보험 제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원가의 62%에서 70% 정도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조금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는 비급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건강보험에 모두 넣어버린다면 웬만한 병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결국은 부도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형 병원들은 현재 마진 그 원가 보존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은 생존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박리담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대형 병원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대형 병원에도 암 환자가 가도 인근 동네 의원에 감기 환자 취급하듯이 답변도 잘 안 해주고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이 정책은 하게 되면 최소한 약 3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 금액도 정부에서 거짓으로 발표한 데다가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형 병원, 좋은 병원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병원은 없어지고 의지하고 조언을 얻거나 뭐 이 부탁할 사람이 없는 그런 빽이 없는 서민들, 사람들. 네, 빽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 엄청 동네 어려워집니다. 병원들이 문을 다 닫게 될 거니까. 맞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기구들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절묘한 이런 균형, 즉 의사들의 이 손해를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즉 비급여로 보전하고 또 의사들이 장시간 노동하는 그런 부분을 의해서 절묘한 균형으로 소비자들도 사실은 이 저렴한 가격에 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하고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한국의 지금 담세율이나 사회의 보험료 부담의 비율에 비해서 적은 지출로 이 균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 균형을 깨버리면 한마디로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공공의료를 전면화하겠다는 거지만 이 배경에는 저는 이 의료시장을 공공시장과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민영시장으로 양분화해가기 위한 업무가 있다고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왜? 노무현 정권에서 이걸 할 때부터 보험시장으로 의료보험을 약화시키고 대부분 넘겨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재벌들이 끊임없이 이 의료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규 원장님한테 여쭈는데 우리가 영국과 관련 있는 문화권,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영국이 과거에 대영 제국의 어떤 이 문화권에는 영국식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보장은 급여가 많이 적용되면서 공공의료가 돼 있지만은 사실은 병원 한번 가려면 몇 달씩 걸리고 의사들이 무성의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정말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국식이 아닌 미국식 진짜 자본주의, 자유주의적인 의료시장의 문제들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이 지금 의료시장의 문제가 뭐가 제일 심각하다 보십니까? 오늘 마침 조선일보에 이 녹화 방송이지만 12월 20일 수요일에 이제 김덕한 뉴욕 특파원이 오바마 케어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칼럼을 아주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캡처를 해왔는데 미국에 이렇게 3,000원만 내면은 예약 없이 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인은 믿지 않는답니다. I don't think so. I don't believe it. You kidding?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냐 이거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3,000원 내가지고 예약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바마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케어를 부러워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미국 의사들은 2, 3분의 1명씩 이런 중노동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통계를 교묘하게 발표해가지고 한국의 의사들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뭐 영국이나 미국 의사에 비해서 수술을 2~3배 더 하고 또 진료를 2~3배 더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예약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싼 값에. 영국이나 이런 데 의사 한번 만나려면요.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그리고 말만 from the grav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라면서 무덤까지인데 10%는 사적 시장이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맨체스터 근처에서 소아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은 30만 원 내야 됩니다. 30분 진료하는데. 우리나라도 30분 진료하면 30만 원 주면 30분 진료하죠. 1시간도 진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런 면은 다 감추고요.
내시경 수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의 한 20분의 1. 맹장 수술, 뭐 또 개두술, 심장 수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미국의 4인 가족이 월 한 $2,000는 줘야 괜찮은 보험이 있고, 오바마 케어에 한 메디케어 같은 거는 싸구려 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지 않는데요.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오바마 케어 없앤다니까 역설적으로 다시 오바마 케어가 남아 들라고 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절묘한 균형을 맞춘 나라가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참 열심히 살아오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 해가지고 결과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히틀러나 모택동도 의도는 굉장히 선했어요. 근데 결과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선한 의도에 속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추운 겨울날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눈물 어린 고언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에. 그래서 제발 경청하는 것이 뭐 장점 중에 더 큰 장점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문가의 말을 문비어천가를 한 번 더 비난 안 하죠. 여하튼 뭐 한 번 더 훌륭하신 문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전문가의 고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 제가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일반 국민들은 직장에 가면 의료보험이 따라옵니다. 근데 직장이 해직되면 의료보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미국인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자신에 붙어있는 의료보험을 사라진다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직장 의료보험과 안 그러면 개인이 사적인 보험, 의료보험에 들고 그럼 정부가 해준 건 딱 두 가지예요.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는 극빈층에 대한 의료보험과 또 군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라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복잡 단안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미국에는 이 의료보험이 의료 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의료 병원에 가려 하면 중간에 상담사도 있고 또 제약회사의 이해관계 또 의사나 병원의 이해관계 보험회사의 이해관계가 뒤엉키면서 전체적인 의료 수가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오바마가 전 국민이 다 들어라 해가 지금 11%까지 남겨놓고 다 들었는데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 한 달에 240만 원, 50만 원씩을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세라 원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이 의료보험은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한마디로 성실히 사는 사람한테는 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사들이 특히나 미국 같은 의료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보다 좀 더 금액적으로 또는 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문제는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을 한정돼서 소득에 무한하게 비례해가지고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8천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이면 보험료를 거기까지만 내라. 내 소득이 2억이든 3억이든 8천만 원 선까지만 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보험이 출발하는 시점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의 개념,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직장인 한 명당 여러 가족을 책임지도록 하는 의료보험 수가 체계, 의료보험 그 보험료 체계가 한 명만 다니면 그 사람 앞으로 식구들은 다 올려놓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2만 원만 지불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가진 자들, 예를 들어서 재벌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같이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반론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를 내는데 제가 소득이 1년에 밝히기 좀 곤란했네. 상당히 좀 많이 얼마나 많길래 밝히기가 뭐 밝히시면 안 안 됩니다. 밝힐 수 됩니다. 예, 저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6%의 건강보험료를 제한 없이 내고 있고요. 그 상한선이 있다가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570만 원인가 계속 있어요. 있습니다. 예. 계속 있습니다. 1년에 570만 원, 한 달에 570만 원. 한 달에 470만 원. 470만 원이요? 제가 거의 그만큼 냅니다. 470만 원 내는데 직원들 아시다시피 병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한 9명 정도. 예,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7, 800 내겠네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이상 더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예. 제도죠. 우리 같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자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이런 의원들도 한 달에 7, 800 내는데 법정 상한선이 8%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소기업한테는 좀 6%나 해주고 이런 재벌들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면 안 되죠. 더 거기에 많이 내야죠 재벌들은. 있어서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일률적으로 할 게 세분화시킬 수 아니라 예, 예. 이 부가의 한도를 계속 예, 예. 높여가가지고 예, 누진적으로 가야죠 위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도하게 내는 사람은 좀 낮추고요. 예, 예. 이런 조정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4대 보험 월급쟁이는 예, 예.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월급제가 틀릴 게 없어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4대 보험 800만 원 한 달에 내면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투쟁하러 나오셔가지고 무슨 개인 보험료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농담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웃자고 예, 이렇게 한 거고요. 부드럽게 해야죠. 자,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의보 시스템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실제로 빌딩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험 체계에서 빠져 있고 많이 빠져 또 다른 있습니다. 사람 이름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소득을 올리는데 실제로 이 이름을 올려놔가지고 남 앞으로 맞습니다. 최저소득으로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 월급을 명확하게 받는 소득이 노출된 자영업자 이런 사람 외에는 의보에서 이 구멍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이 부과하는 체계도 매우 불합리하고 한 명 앞으로 식구들 다 달아놓고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만 고쳐도 지금 이 의보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개선해서 또 이 급여 수가도 현실화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의 기득 상류층들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투쟁이 이제 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병원협회가 지금 투쟁에서 이탈을 했어요. 비대위에. 원장님. 원래 뭐 투쟁에 별로 참여 안 했습니다. 투쟁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의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노총이 있고 한노총이 있으면은 정경련이 있잖아요. 정경련이 힘 없잖아요. 그 병원협회는 다 합해봐야 100명 되면 됩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병원의 원장이 의사라서 그렇지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병원의 원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 행태가 아니라 이 완전 영리. 예, 뭐 병원 책임. 시코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진료 원장이 행정 원장한테 꼼짝 못해요. 발발 뜹니다. 행정원장이 주인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의사만 진료 원장이 행정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약간 뭐 같은 의사 사이에서 내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뭐 그 진료 원장이 의사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좋게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심평원 원장이나 건강보험공단 뭐 복지부 장관이 의사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행정 원장이 꼭 의사가 아니라 해가지고 병원이 잘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뭐 그 역도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합리적으로. 근데 나는 FDA 같은 거는 꼭 의사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식약처 장관. 이번에 그 약사가 하더만요. 부산에서 약국 체인점 하는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식약처장이 됐죠. 이 문정권에 들었어요. FDA 그 식약처 장관은 식약처장은 약사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왜 약사만 합니까? 그것도 왜 정권에 친한 사람만 합니까? 그 이 정권은 보니까 예.
이 지방에 약국 하는 사람은 식약처장, 예. 그리고 국립의료원장은 또 지방에서 또 병원하는 사람을 시키고. 예. 아니 뭐 지방 분권도 해도 뭐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치열한 공모 과정을 거쳐야지 해야지. 자기하고 좀 친했다 해가지고 동네 뭐 전 저도 동네 의원 원장이지 저는 동네 의원 아니겠네요. 뭐 세계적으로 많이 오니까 여하튼간에 좀 이상하게 자랑을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빼주세요. 예. 아니 뭘 편집해 뭐. 사실 그래요. 저 키르기즈스탄 내무부 장관 부인도 오고 뭐 파라과이에서도 오고. 자랑 실컷 하십시오. 예. 자랑도 뭘 하십시오. 현발 특집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예. 처음에 대선 논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영장에서 헤엄치면 태평양에서도 헤엄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제가 동네 약사와 동네 의사가 지금 식약처장이니 국립의료원장을 하니까. 근데 식약처 밑에 직원이 말입니다. 수백 수천이고. 어마어마하죠. 국립의료원장은 밑에 병원이 몇 개입니까? 수십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풀장에서는 파도가 없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요. 또 빠져 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태평양에 가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로 그냥 행정 경험이 없는 약사 의사들을 내하고 친하고 캠프에 줄 섰다 해가지고 저렇게 시켜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참모들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문재인 케어로 해가 전부 급여로 해버려. 이러면 국민들이 전부 개돼지라서 박수를 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이게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보도에 가면 60% 정도가 찬성을 하는데 이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25%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찬성하는 사람은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이 문재인 케어가 유지됩니다. 지금보다 한 5배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800만 원 내는데 4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럼 병원 망합니다. 제가 한 달에 4천만 원 순수익 내기 힘들어요. 많은 기업, 많은 병원들이 건강보험료 문제,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이 건강보험료는 젊은 세대에 전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일을 안 하게 되고 치료는 많이 받고 의료비는 지출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뒷감당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후가 되면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죠?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별로 이렇게 지출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한 20, 3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의료 지출을 늘려버리면 그것이 다 미래의 지금 이 세대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는 5년 이기니까 뭐 빚내서라도 소 잡아먹고 가버리면 그 속값은 딴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예비급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차라리 저는 비급여를, 급여를 차라리 했으면 뭐 정당하게 한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도 안 할 건데요. 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비급여 만들어가지고 지금 비급여의 90%를 국민한테 내게 하고 10%만 건강보험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급여의 급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참모들하고 좀 의논을 잘해가지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비급여의 급여가 아닙니다. 비급여의 예비급여하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죠. 국민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면 예. 그야말로 지금 이 전체 부담하는 수준 뭐 한 20% 예. 안팎 예. 이렇게 돼야 급여인데 90% 본인 얘기 낼 거는 다 내는 것까지도 조금 보태주면서 예. 그걸 갖다가 급여하라 하면서 대중들에게 예. 문재인 케어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전부 비용을 다 대준다라는 식으로 이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 기만 정책이죠. 예.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주로 서울대 출신의 의료관리학과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복지부나 서울대 출신의 간호학과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행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책이 의료관리학과를 위한 정책이지 않을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수익을 유지하고 유명세를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는 서울대 의대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의학 교수셨는데 저희들이 다닐 때는 예방의학 안에 의료관리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따로 교실이 독립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한마디로 행정 관료들을 만드는 그런 과를 만들어놨네요. 맞습니다. 자기들 자리 보존 정책. 예. 그리고 그 김용익 사단에서 2000년도에 의학분업을 주도했죠. 지금 제가 같이 한때 일을 많이 했죠. 네, 지금 의학분업의 결과가 지금 의학분업 하는 데는 의사밖에 없어요. 약국에 가보세요. 다 문진 당합니다. 가보면 감기, 콧물 나와요. 뭐 어떻게 뭐 몸살 아파요. 다 약을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소분 금지를 했는데 뭐 제 와이프도 약사지만은 그때 해봤자 뭐 30원 이렇게 팔았대요. 근데 지금 최소한 3,000원이에요. 소분이라가 잘라서 못 파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바보짓 다 한 거예요. 그냥 괜히 소분 못하게 해가 약사들 배만 더 불러주고요. 아주 참 가슴이 쓰라립니다. 의사들은 근데 예. 잘난 분 많고 사회 상류층이고 그러는데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 그 과거에 좀 멍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제일 멍청한 사람을 의사협회 회장으로 뽑아놓고요. 그게 이제 의사가 13만 명인데 3년 연속 의협 회비를 내가 만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13만 명 중에 3년 연속으로 회비 낸 2만 5천 사람은 명. 13만 명 중에 의사가 회비를 내는 사람이 2만 5천 명. 변호사 맨날 검사 판사 욕하는데 거기도 회비를 내야 뭐 변협의 회원이고 이럴 건데 이것보다는 훨씬 납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 징계권을 달라 그랬죠. 의협 회비를 안 내면 3년 연속 안 내면 뭐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여하튼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안 내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낸다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권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체납자도 대통령 선거는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추무진 회장이 3천 몇백 표로 당선된 거 맞죠? 네. 그리고 아니 그때 13만 명 중에서 3천 몇백 표로 당시에는 그 대의원 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직접 선거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노한규 회장 할 때 대의원을 한 거고 그 직접 2만 5천 명 중에 한 절반쯤 오고 뭐 네. 그리고 한 서너 명 넣으면 3천 몇백 표 얻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단순적으로 봤을 때. 저 정부나 대통령께서 의사협회장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초급 경찰 간부하고 술자리를 했는데 좀 뭐 의사협회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3,000표 얻은 주제 이라면서 무슨 아주 초면에 그렇게 건방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혼을 냈지만은 그 친구 요새 뭐 보니까 이제 그만두고 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할 때 잘 보였으면 지금 자리 하나 주지 이 사람아. 좀 조심해. 영상 편지.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뒷담을 그만할까요? 아닙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또 중요한 그 의료 관료들이 의료 관리학과 출신들이 지금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요.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의 이런 어떤 수요를 가지고 31조 정도만 들어가면 5년 동안 31조밖에 안 넣는다. 이 급여화를 전면 급여화를 해도 그러면 5년 동안 31조면 1년에 6조 정도면 해결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면 급여화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현재 수요로 갑니까? 늘어납니까? 급격히 늘어납니다.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병원에 한 번 갈 사람이 한 번, 세 번, 네 번 가고 예를 들어서 초음파나 MRI 같은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 못 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해보자 하고 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하라고 다 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액 진료일수록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이 30만 원이라도 내가 내는 돈은 3, 4만 원밖에 안 내면 다 한 번씩 해보자. 그 비싸서 못 하던 사람들이 다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가의 보도가 있죠.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하면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의사만 주고 나가는 거죠. 그걸 안 줄 수 있어요. 그 전면 급여한다면서. 안 줄 수 있죠. 묘한 삭감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뭐 이세라 원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이 심평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평원 예. 그러니까 그걸 많이 까면 깔수록 인센티브를 더 가져가고요. 심사평가원이라고요. 예. 의료공단에서 예.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이 왔다 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예. 의료보험공단은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건 주라 말하고 해야 이제 병원으로 돈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CT 같은 게 처음 급여화됐을 때 지금 CT 청구액의 반 정도를 삭감을 한 거예요. 특히 척추외과 하는 사람들 많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럼 과잉 진료했다고 삭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들 수시로 바뀌어요.
과잉 진료일 것이다. 예. 추정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한 거는 돈 안 준다 이거지요. 예, 지금도 척추 질환 수술을 하면 이유 없이 삭감합니다. 그리고 카트한 사람 실명제도 밝히지도 않아요. 요번에 밝힌다고 이제 협상에 나왔는데,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요, 이렇게 약 같은 거를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그 기준에 어긋나면은요, 환자가 약을 먹었잖아요. 뭐 1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먹으면 그 기준이 어긋나면 그 의사가 먹지도 않았어요. 결국 꼴랑 한 15,000원 처방료 받았는데 그 30만 원에 대한 걸 물리내라고 또 그 우리 그런 쥐꼬리 같은 데서 또 삭감을 합니다. 근데 심사평가원 쪽에도 로빈이 빼기 때문에 그런지 무슨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세브란스, 뭐 성모병원 이런 데는 또 그렇게 이렇게 커팅하는 게 별로 없고 그건 삭감이 잘 주는 거의 것 같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좀 다 시청자도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심사평가원 출신의 아주 전문가들이 그런 병원에 또 취직을 해요. 아 그런 병원에 또 대관 예. 대관 요원으로 예. 취직을 해서 그 마치고 그래가지고 나면 기준에 딱 맞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뭐 이런 구멍가게 병원들은 그런 사람 사무 능력이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좀 전에 해외에서도 오는 구멍가게 병원이신가 봐요. 아, 그 병원에 비해서. 그때 달라요. 오늘서 됐다. 그 삼성병원에 비해서 구멍가게라는 거죠. 삼성병원. 아까 말씀하신 그 의료비 문제, 그 뭐 5조니 6조니 과소 평가하는 거고요. 예. 지금 원가 보존율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약 70%라고 했을 때 예. 30% 정도는 비급여를 가지고 병원이 그렇죠. 운영이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잠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내가 병원비를 이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이랬을 때 이제 30%는 내 자부담이고 네. 70%는 정부가 의료보험 영역에서 커버해주는 부분을 네. 정부는 그걸 이제 확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면 급여를 통해가. 네. 예. 그런데 그게 100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가 보존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의 미진한 부분을 비급여에서 충당을 해왔고요. 네. 지금 현재 전 국민이 내는 의료비, 건강보험 의료비는 약 4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조 정도를 환자가 내고, 그러면 그걸로 해도 약 58조가 지불되는데도 병원들은 다 적자거든요. 그러면 그 적자를 뭘로 메우냐면 약 30%를 뭘로 메우냐 하면 30%라고 하면 58조에 30%. 30%면 한 7, 8조 되네요. 그렇죠. 한 7, 8조는 있어야 우리가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6조, 7조 이것만 있어도 된다. 그렇죠. 된다. 뭐 11조만 있어도 된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영역이고 그래서 많이 증가될 수 있는데 오늘 2016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의료비 지출이 11%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11%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3.2%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이 8%인데 네. 그 8%는 적자로 누적될 거 아닙니까? 적자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는 이제 11%나 1년 사이에 의료비가 지출이 증가한 데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액 진료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고령자에 대한 무한정 이 의료비 지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요새 관심을 갖는 거는 이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암 환자에 대해서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5%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나서부터 대형 병원에 지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MRI 같은 거를 암 환자한테 쓰면 삭감을 잘 안 하거든요. 예. 비급여 검사인데 대형 병원은 MRI를 찍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예. 암 환자한테는 5%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렇죠. 암 환자는 무슨 특례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평소 한 그렇게- 20%면 5%만 내게 하죠. 그래서 오면 검사하고 무조건 오면 검사하는 거지. 검사를 하는데 환자들은 거부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고액 진료를 유도하는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대형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암 환자가 발생하니까 대형 병원에. 예. 저희 같은 병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MRI도 없으니까. 근데 암 환자들은 그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교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자기 부담도 뭐 됩니다. 크게 많지 않으니까 많지 무조건 해야 않으니까.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바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예. 커다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이라고 보면 의사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 중심에는 이 자영업자 네, 맞습니다. 협체인데 노총 비슷한 거죠. 예, 그러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갈리면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문재인 케어라는 부분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결국 자신들이 지금 동네 병원들이 무너지고 또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쏠리면 자신들은 고액 진료를 통해 가지고 더욱 더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의사협회하고는 의견을 달리해서 이걸 찬성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어떤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점이 뭔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마치 의사들 세계가 분열한 것처럼 같은 의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협은 의사의 집단이라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영자의 집단이 경영자 집단이죠. 그건 의사협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한번 보세요. 삼성병원은 삼성그룹, 아산병원은 뭐 현대, 그리고 무슨 뭐 나머지는 무슨 종교기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의사들은 월급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러리맨하고 자영업자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비급여를 녹여가지고 급여 부분에 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종합병원 같으면 그게 말이 돼요. 다 안에 다 혼재돼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나 이런 분은 비급여를 주로 보는 병원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밥줄을 착 끊어버리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바보죠.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하시는데 밥그릇 싸움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밥그릇이 있어야 뭐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밥그릇 싸움 플러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에 대한 편익인데 이 국민들의 편익도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가 이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의료 공급 체계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은 가격을 통제하면서 공급 체계는 한마디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의사들이 동네 병원으로 공급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물건들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과일 가게를 한다면 그 과일 가게를 정부가 사과 하나는 대짜는 얼마에 팔고 배는 소형은 얼마에 팔아라고 통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료라는 부분은 공적인 영역이라는 부분 하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스템도 전부 공영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이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국가 공공적인 의료 시스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그러면 정부가 전면 급여를 하려면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의원들을 뭐 센트럴이라든지 척척 바로 의원을 다 그냥 너네들은 정부의 월급장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부만 경쟁력 있는 사람은 민간 병원 시장에 가라고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개인 자영업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업을 하게 하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이 아까 제가 말한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뒤에 의사들의 이 과로와 또 의사들의 또 비급여, 이 보완 이런 부분에 또 이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 정부의 보전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이렇게 형성된 이 균형점을 정부가 깨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엔 돈이 택도 없죠. 감당이 안 되니까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 닥터가 3명이고 직원이 30명인 거 유지하려면 1년에 50억 듭니다. 1년 예산에. 보건소에. 예. 근데 그런 똑같은 규모의 개인 의원이면은 예산 제로죠. 국가에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같이 비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영국처럼 90%를 국가에서 커버하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현재 화폐 단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들어가야 몇 경 달러 하여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의료 지금 문재인 케어 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 투쟁하는 의사들의 문제와 또 거기에 대해서 의료 혜택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이해관계 또 문재인 정권의 의도 이런 부분 사이에 그걸 갖다가 자기들 밥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에 앞서서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그래도 아주 절묘한 균형이다.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점점점 서로 이렇게 접합점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문재인 케어라는 걸 던져가지고 이 균형을 다 깨트려버리고 가고 나면 나중에는 수습 불가능한 이 비가역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서민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의들이 저부터도 폐업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김덕한 특별원이 말한 게 있죠. 3,000원 내가지고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3,000억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000원만 내고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종합병원 가면은 예약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전화로 예약하려면 그 혈압 올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보통 1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요. 백 없으면은 뭐 보통 한 달, 2달 만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한 2시간 또 기다립니다. 최근에 이제 신해철 씨가 아주 참 불운하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면 아시다시피 몇 시간 기다립니다. 왜냐? 막 사람들이 죽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은 몇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열받아가지고 저 서울에 뭐 알죠? 그분. 네. 예, 서울대학 나온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백 없으면은 요새 한국 병원은 좀 죽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백이 중요합니다. 그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유명 병원, 유명 대학병원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몇 달 기다리는 게 이 문재인 케어가 이루어지면 서민들은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인도처럼 뭐 병원 바닥에서 진짜 텐트 치고 자는 사태가 벌어지겠네요. 네. 자, 그렇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다 이러면은 아프시다면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주치. 최근에 황수관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난 그분 참 존경하는데요. 저도 잘 아신 인사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그 강남 세브란스에 갔을 때 옆에서 아니 박사님 같은 연대 교수인데 좀 이렇게 되잖아요. 아, 너 나는 기다리겠다. 그래야 뭐 하루 종일 기다리시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백을 써가지고 바로 봤다면은 항생제를 조금만 빨리 쓰면은 폐혈증의 생존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몸으로 공평하게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참 그거 대중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죠? 진짜 아니 저만 해도 만약 황수환 박사 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차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 백 없으면은 10시간, 20시간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10년 전에 이야기인데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제 형도 뭐 또 전함 다 이렇게 그 갖고 나온 의사들인데 연락이 안 됐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니까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아픈 와중에 고함을 지르니까 두 분에서 알아서 타협하래요. 그래가 막 죽겠는데 이제 여기가 아프다가 이게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때 의과대학 때 배운 이게 맹장이다 이래가. 나 막 고함 질렀죠, 그때. 제 목소리는 크니까. 그러다 뭐 고함 지르니까 오더라고요. 막 그냥 죽기 직전에 마지막 단말마적인 비명을 해가지고 내가 내 흉부외과사인데 이게 맹장 같으니까 빨리 맹장은 의외로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렵다고요. 그 MRI나 CT나 초음파로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내려가는 게 거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어라니까. 그럼 만약에 맹장 아니어도 저희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겨우 들어가서 이러니까 맹장이어가지고 저는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의 회장임에도 이런 꼴인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안 됩니다. 안 돼. 예. 저도 하나 그와 말씀하십시오. 유사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서울의 유명 뭐 국립병원 그곳에서 외과 수술을 받으려면 지금도 아마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촌지를 주어야 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서민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입니다. 자, 문재인 케어 보편화되면 백 없으면 그냥 죽는다. 기다리다가 죽는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해철 시약을 몸으로 예, 증명하셨잖아요. 신해철 몸으로. 우리 황수관 박사. 자, 그렇게 높은 분들로 그냥 높은 주들도 직접적인 백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의사들하고 친해야 오래 살겠다. 아, 저건 친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1부 요번에 한번 득 봤죠? 예, 뜨거운 봤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